면책 결정의 효력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면책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전에 혹시 파산은 이전 시간에 공부하실 때 파산은 선고하면 선고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와 달리 면책 허가 결정은 공고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확정이 되어야 하고요.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급표 인정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산 채권은 면책에 의해서 우리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면책이 비로소 그 채무에서 법적 변제 책임을 없애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파산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 허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효력을 좀 나누어서 보실게요. 채무자에 대한 효력이 있고 채권자에 대한 효력 그리고 보증인에 대한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효력은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복권됩니다. 뒤에서 우리 당연복권에 대한 이야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파산으로 인해서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생겼었습니다. 할 수 없는 행위들이 있었죠. 뭐 복권되지 못하면 공무원도 될 수 없었고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이런 여러 가지 직종을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집행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신분상의 제한이 있었는데 그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되는 거죠. 복권이 되면서.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소멸되지만 예외적으로 복권되지 않는 복권과는 상관없이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저희가 비면책 채권을 따로 공부할 것이고요. 채권자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에 대한 효력은 면책을 받은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렇게 추심행위를 하였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서 이런 행위를 하시면 안 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보증인에 대한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인은 이중적인 지위가 있는 거죠.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구상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에 대해서는 변제해야 되는 변제 의무가 남아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이중적인 지위에 있는데 채무자가 파산 면책이 되면은 보증인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지죠. 채권자에 대한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보증인은 이런 이중적 지위에서 권리는 없어지고 의무는 남아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권리는 없어졌죠. 채권자에 대한 담보 책임, 의무는 남아있게 됩니다. 이제 뒤에서 비면책 채권이 그럼 뭔지 보겠습니다. 비면책 채권은 뭐였나요? 우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여야 할 의무,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남아있는 채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채무자위생법 제566조에서 9개에 대해서 비면책 채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즉 그 책임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면책 채권은 우리 좀 종류별로 나누어서 기억하시면 편하세요. 1, 2호는 국가에 대한 채무. 그 다음에 3, 4, 5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5, 6, 9는 근로자에 대한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